세계 4대 강국론. 50년대 한국은 세계 4강? 한국전쟁 발발 당시 10만 명 규모였던 한국군은 휴전이 끝나고 총 70만 명 정도의 병력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육군 66만, 해군 1만 6천, 해병대 2만 7천, 공군 1만 6천으로 당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유한 나라가 됐지. 그런 까닭에 미국은 늘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 노망난 노인네가 언제 도발을 할지 모른다고. 덕분에 이승만은 세계 4대 강국이란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살게 됐다. 58년 1월의 신년사다. 지금 우리 국군은 세계 모든 강한 나라의 군사 중에서 3, 4위를 하는 높은 지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군에게 싸울 기회만 내려지면 당장의 통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58년 12월 국무회의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도 외환 보유고가 적은가? 일본이 25억 달러, 독일이 3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도 4대 강국이니까 10억 달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세계 4강이라고 해봤자 그것은 그냥 병력 수에서만 그렇다는 것이지 결코 자랑거리는 아니었다. 영국에 대한 선전포고? 그렇더라도 정권은 자칭 군사대국이라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으니 57년 7월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승만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여러분이 공산주의자와 전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유세계를 위해 한국은 공산세계와 싸울 것입니다. 고로 냉전의 대리전을 스스로 불사하겠다는 뜻이었다. 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 57년 영국이 북한으로의 수출 금지령을 해제하자 정권 일각에서는 영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물론 영국은 사전에 한국 정부의 양해를 구하고 한 일이었다. 수출 해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마셈. 엄격한 제한을 두고 하겠으니. 하지만 호전적이던 정부는 너무도 쉽게 군사적 도발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자유당 의원은 이렇게 열변을 토했다.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최후까지 영국에 대하여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우겠다는 의지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자 외무부 장관도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국력을 다하여 일전에 불사하고서라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곧 취소됐다. 내 말은 꼭 전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서글픈 허세. 당시 세계 4대 강국론이나 북진통일론은 마치 17세기 조선의 북벌론을 연상케 한다. 문제는 미국이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당시 미국은 일본 경제의 부흥을 위해 한국을 이용하려고 했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원조는 그 성격부터가 달랐다. 일본은 경제 원조가 중심이 됐지만 한국은 군사 원조가 중심이었다. 당시 미국은 아시아에서 공산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자본주의의 보루로 의도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했었고 한국은 그런 일본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방파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지.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대미 수출을 한사코 막았고 팔고 싶으면 일본에 가서 팔도록 한국에 준 원조 자금도 일본에서 사용하도록 압박했다. 사고 싶으면 일본에 가서 사라니까? 심지어 미군은 부산부두의 작업일까지도
일본인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킬 정도였다. 안 와. 그저 화풀이로 국내의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데 주력했다. 때문에 반일 정책은 집권 내내 강경하기만 했다. 57년 3월 이승만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에 떨어지면 분명히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며 일본과 합병을 추진하는 자가 나올 겁니다. 55년 한국인의 일본 왕래와 대일 무역 전면 금지를 발표했던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내려진 조치였다. 앞으로 일본과의 거래는 전면 금지한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 수출액의 50% 이상, 수입액의 40% 정도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다. 한국의 수출액 그래프이다. 반면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고작 0.35%에서 0.5% 남짓했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따라서 그런 허세가 먹힐 리가 없었다.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발표는 10일 만에 취소되고 만다. 됐어. 이 정도면 일본에 충분히 경고를 줬을 거야.